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국제무역사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무역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직접 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의 검토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무역 관련 프로세스를 직접 진행하는 무역의 형태입니다. 여기 수출상과 수입상이 있습니다. 수출상이 되었건 수입상이 되었건 거래처를 찾기 위해서 검색도 하고 연락을 취해보고 거래를 시작하게 됐을 때 주문서를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주게 됩니다. 수출상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입상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상은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을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하기 때문에 직접 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금 지불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금 지불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대금 지불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 지불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무역의 장점으로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업무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좀 더 직접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상은 조금 더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고 수입상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처음 거래 시 수출상은 수입상을 믿지 못하고 수입상은 수출상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업체다 보니까 서로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상은 수출상에게 후지불을 요청을 하고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선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협의된 점에서는 뭐 50%는 선지급, 50%는 후지급 이런 식으로 조율도 가능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서로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무역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무역의 경우에는 중개상이나 중개상이 업무를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지만 직접 무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실무자들이 모든 업무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량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무역이 있다면 그 반대로는 간접 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무역은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중개무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무역은 수입상의 의뢰를 받아서 수출상을 검색한 후에 양상간의 거래를 성립시켜서 수수료 수입을 얻는 무역의 종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상, 중개상, 수입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입상이 중개상에게 거래 알선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중개상은 거래 대상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상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생산 능력을 갖춰준 업체라는 것이 검증이 되면 중개상은 수입상에게 수출상과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고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수출상과 수입상도 중개상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개무역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낮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금 지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리스크가 적은 편이고 품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를 양측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 수입상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수입상이 중개상을 믿지 못한다면 거래 알선 의뢰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상에게 의뢰를 받아서 수출상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수출상이 바로 중개상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출상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의심을 하게 되겠죠. 과연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 업체는 수입상이라고 하는 그 업체는 존재하는 업체인가? 그리고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야만 수출상도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큰 대기업들이 이런 의뢰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이 바로 업무가 진행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중개무역을 요청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모르는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어느 정도 계약이 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수립된 이후에 중개상의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큰 계약건에 대해서 중개상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역할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개상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수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간접무역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중개무역은 수출상의 상품을 구매한 후에 수입상에게 판매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무역의 한 종류입니다. 수출상과 중개상과 수입상이 있습니다. 수입상이 중개상에게 주문서를 넣고 중개상은 수출상에게 주문서를 넣습니다. 그럼 생산 능력을 가진 수출상이 제품을 생산해서 중개상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고 중개상은 그 물품을 구매해서 수입상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 수입상은 다시 중개상에게 대금을 지불을 하고 중개상도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품 인도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 중개상을 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창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자체를 수출상에게 부산항에 있는 물류창고에 선적 전에 입고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거래를 하게 되면 수출상이 중개상이 지정한 포워더의 물류창고에 상품을 입고시킴으로써 물품을 인도받은 것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개상 입장에서는 물류창고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창고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세율 거래들은 중개상들이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 선적 스케줄에 따라서 물류업체의 CFS에 상품을 입고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개무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고객 만족도만 높다면 비즈니스의 지속성은 보장이 된다. 실질적으로 수입상은 수출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상이 중개상의 영업 활동을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중개상에게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 마진을 남기는 무역 형태이기 때문에 수출상에게 100원을 주고 제품을 사고 200원에 팔더라도 수입상에서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의 가격 수준에 따라서 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수출상을 찾았다면, 제조사를 찾았다면 그만큼 높은 마진을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단점으로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중개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객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면 굳이 중개상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은 중동 지역 중에 특히 이란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지역,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이제 무역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보통 중개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수입상이 중개상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중개상은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상과 중개상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이고 중개상과 수출상의 거래도 별개의 하나의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 지불을 못 받더라도 중개상에게는 수출상에게 대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중개상은 양쪽에 대한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수입상이 품질 문제를 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100% 피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입상이 품질 문제를 야기했을 때 수출상과 중개상이 어느 정도 분할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